창원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성준입니다. 가볍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행복교육지구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을까? 왜 행복교육지구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올해 창원 행복교육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을을 떠올리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할까? 저희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 혼자 집에 남았을 때, 혼자 밥을 챙겨 먹지 못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옆집이나 앞집에 우리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하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그중에 특히 IMF라는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계기가 되었던 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저는 2000년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혁신학교 운동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학교에서 혁신했던 활동들이 학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마을로,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마을교사와 함께 결합해서 나가야지만 이 혁신이 학교에서 혁신이 마을로 그리고 가정까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체제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30년 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30년 지난 지금은 지금에 맞는 관계를 우리가 또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따로, 때론 또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따로 할 때 따로 하는, 항상 꼭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가 이제는 각자가 하고 싶어하고 가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각자 개인으로 하고요. 하지만 뭉쳐야 될 땐 또 같이 뭉쳐서 우리 함께 하나의 목표 비전을 통해서 가고 또 흩어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다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이것을 사업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과 운동의 차이가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사업, 운동. 사업은 이윤을 남기고, 이윤이라는 것은 성과죠, 결과죠. 그거만 나오면 끝이에요. 운동은요, 그러면? 운동은 뭐가, 어떤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변화, 맞습니다. 바로 운동은 시스템과 체제,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죠. 이거는 어떠한 1, 2년 만에 투입한 것만큼 나오는 결과, 성과, 이윤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식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치라는 것을 보고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분명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 마을교육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 여기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태, 살아 움직이는 것. 마을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될까요? 당장은 잘 되는 것은 보이겠죠. 하지만 분명 공동체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시 복구하면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가 금이 가다가 다시 더 단단하게 붙게 하는 뭐 그렇게 정도까지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 없는 인생 없잖아요.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걱정거리, 즐거운 거리, 슬프고 기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그러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행복교육지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 혁신이에요. 공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때 다양한 길과 다양한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관심사든 무엇이든 그것을 키워내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역할인데요. 제대로 못하고 있죠 아직. 아무리 혁신학교, 행복학교가 확산이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여기서 제자리라는 건 옳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대안교육을 찾아가죠. 자, 그렇다면 행복교육지구가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행복교육지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나 그런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학생에게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잖아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하라고 우리 예산을 내려다 주잖아요. 이랬어. 정작 필요한 거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는 언제 필요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자유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안 가요. 행복교육지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그걸 키워나가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어떤 성과, 혁신교육의 성과를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로, 지역과 함께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것이 그 지역에서 자생교로 내서 마을학교처럼 자생교로 나오고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학교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그림이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행복교육지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혁신학교의 성과가 학교 안에서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지역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지역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나듦이 자연스러울 때 우리 사회는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행복교육지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다른 거 다 좋지만 딱 두 가지, 공교육 혁신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한다. 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죠. 행복교육지구에는 크게 4개의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이라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행복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을학교 운영 관련된 부분이고, 네 번째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행복교육지구 이제 기반 조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 학교와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지원 소통 창구로서 역할도 하고요.
어떤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도 창원 행복교육지구 실무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2차 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을 학교하고 또 학교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행복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활동들 상당수가 행복학교에서 했던 활동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일반 학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학교의 담장은 물리적인 담장은 보이진 않지만 심리적인 담장은 여전히 높아요. 다행히 행복학교는 심리적인 담장이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핵심교육,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선생님들과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학교와 연결되어서 활동하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시너지 효과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다른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학교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움직이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가겠죠.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산되겠죠. 마을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하는 활동들인데, 첫째가 이제 마을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마을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마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배움의 내용과 그냥 지식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에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 또 펼쳐나감으로써 느끼는 효능감, 그러면서 아이들은 마을 시민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마지막 과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인식 확산과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마을학교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행복교육지구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식 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각각의 지역에서 자생해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하고 방법을 찾는 역할,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 교육력 향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마을교사에 대한 영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역민들,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키워내는 우리는 아카데미라고 하죠. 마을교육 아카데미라는 것을 이제 열어서 운영을 하고, 근데 운영도 이제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학교의 경험과 활동했던 것들 중심으로 저는 아카데미 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마을 학교 대표님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교육지구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교육에서 마을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지역 교육을 기반을 만들고 협력 모델,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도 함께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지자체도 함께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교육 공간과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즉 미래 교육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하루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어디로 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이것이 학원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 마을로 와서 내가 좋아하고 또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마을 친구들, 또 마을 선생님들과 활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마을 시민으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행복교육지구가 제안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러한 곳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